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것으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적용하지만 신설된 두 개의 항목은 평가 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을 합니다. 우선 요양보호사는 주 1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 변화 기록지를 충실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평소 태그 전송 시 특이사항을 자세히 전송하는 요양보호사는 상태 변화 기록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역시 태그 전송 시에는 기록이나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주 1회 이상 제공하지 않고 매월 제공해도 되지만 만약 태그를 전송하지 못하거나 수정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작성하도록 교육을 해두어야 합니다. 실제 평가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태그 전송 내용을 보고 수정이나 미전송이 있는 경우 제공 기록지가 수급자 댁에 있는지 살펴보므로 평소 기록하여 철회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요. 여의치 않다면 작성한 제공 기록지를 촬영해서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기관에 전송하도록 하는 것도 급할 땐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평가는 공단 전산 모니터링 게시판을 활용하면 편한데요. 작성한 제공 계획서가 1년이 도래할 즈음에 새로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욕구 평가, 기능 상태 평가 결과와 함께 계장기를 반영하여 새로운 급여 제공 계획서를 모니터링이 끝난 30일 이내에 제작성하여 통보를 합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반영은 새로운 급여 제공 계획서의 종합란에 기재해 두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그 미전송 혹은 수정에 따른 급여 제공 기록지는 제공 대장과 서명부 등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태그 전송의 경우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스마트 장기요양 앱에 통보 대상자 등록 및 설치를 하였다면 매월 전송하지 않아도 인정을 합니다.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실시는 신설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법정 교육이나 의무 교육으로 매년 해오던 것이므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존처럼 노인 인권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이수증을 보관해 두시고요. 학대 예방 교육은 자체든 온라인 상이든 교육을 들으시도록 한 뒤에 한꺼번에 서명을 받거나 이수증을 출력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는 교육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전 교육처럼 정리해서 공부하도록 하면 좋은데요. 수급자 역시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을 제공한 뒤에 방문해서 가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내용은 노인 인권 보호 지침 제공 및 설명은 평가 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이지만 노인 학대 예방 자료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직전 평가 지표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관에서는 두 개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다시 한번 안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3점인 수급자의 청결 상태는 관찰로 평가일 기준입니다. 평소 구강 관리와 신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고요. 특히 틀니와 손발톱, 각질 같은 것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 또는 호전되는 영역은 기존과 동일하고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호전율은 전산으로 확인을 하므로 딱히 준비해 둘 서류는 없습니다.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수급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적용을 합니다. 역시 평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큰 부분입니다.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 내용은 신규 계약 혹은 재계약 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시고 서비스 제공 도중 일어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원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본인 부담금 및 납부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달 본인 부담금 영수증이나 내역서를 우편으로 보내시기보다 사회복지사 방문하는 날에 납부한 영수증과 함께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최상의 서비스 제공은 이번 평가 지표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평가 지표 기간에 특히 유의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4개 영역 모두 지표 적용 기간이 2020년 1월부터이므로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우선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우수한 사례 예시로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 대상 보호자 자조 모임 진행,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급여 이용 자체 안내문 제작 및 배부 등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기관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는 기관이 드물기 때문에 평가를 위해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나 급여 이용 자체 안내문 제작 및 배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중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수급자 만족도 조사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을 하므로 사회복지사 방문 날짜에 맞춰서 만족도 조사를 해두시고요. 그 조사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서류를 비치해 두시면 됩니다. 화면상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수급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만족도 예시입니다. 이러한 만족도는 검색하면 많은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자 기관에 맞는 만족도를 찾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직원의 직무 만족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신설이 되었고요. 직원의 직무 만족도 역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의 예시가 있는데요. 타 평가 지표와 중복 인정이 불가하고 법정 의무 교육 역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원들이 받아오던 교육은 사실상 모두 불인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하여 기관에서 정보를 알아본 후에 무료 혹은 유료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고요.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요양보호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므로 유념을 하시고요. 가족요양보호사 역시 제외됩니다. 주 5회 3시간이나 주 6회 4시간 혹은 방문 목욕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평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인 자료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내역, 공단 전산 자료 등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번 평가에서 많은 기관들이 점수를 잃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평가 점수가 낮은 1점인 것이 다행스럽지만 향후 평가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지표이기도 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일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라면 월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 경영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과 청구 상담 봉사자가 있는데요. 기존과 동일하여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평가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재가기관 정기평가는 2023년 1월부터 개시 예정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은 평가 개시 전전년도 즉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입니다. 만약에 동일 지역본부 내에 동일 대표자가 운영 중인 기관이 있다면 홀수 기관도 포함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할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세부 지표가 나오면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점수가 1점 상향되었고요. 고충 처리는 반드시 고충 처리 지침과 고충 처리 대장 그리고 익명의 게시판을 포함한 고충 처리함이 있어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관 상태 확인, 특히 직원 인권 보호에 관해서 수급자에게 안내를 해주었는지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므로 요양보호사 업무와 지시 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구분하여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가 방문 상담을 누락하면 평가 점수가 낮아진다는 문구도 있었고요. 신규 직원 교육 내용을 지정하여 입사자가 있을 때마다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태그는 평가 기준은 올렸으나 배점은 낮아졌고요. 기관에서의 게시 항목이 추가되어 운영 규정과 장기요양 급여 종류를 따로 비치하고 홈페이지에도 업데이트 해 두셔야겠습니다. 또한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으면 감점이 추가되므로 기존 수급자의 급여 제공 계획서가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항상 신경을 써서 업무를 보셔야 하고요. 요양보호사 교체 시 상담 일지를 14일 이내에 작성하기, 급여 제공 계획 결과 작성 및 결과 평가가 신설이 되어서 공단의 급여 제공 모니터링을 이용하시거나 자체 급여 제공 결과 서류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노인 인권 교육과 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전 직원이 실시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교육 평가를 위한 별도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노인 인권 보호 지침 제공에 대한 수급자에게 설명, 수급자 및 직무 만족도를 위한 확인 가점 등 새롭게 바뀐 지표가 많으므로 세부 지표가 나오면 세심하게 따져가며 평가 준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5번에 걸쳐서 2023년 개정된 평가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건너는 숲서림이었습니다.